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주변 자극에 민감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두고 예민 보스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실제로 요즘 심리학에서는 예민함이 아주 뜨거운 화두라고 하고요. 이런 우리 사회의 프로 예민러들을 위해서 나의 예민함을 나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인데요. 과연 예민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뵙고 또 이렇게 3년 만에 신작 소개로 이렇게 뵙게 되는 건데 이번 신작에서도 다시 예민함에 대한 주제로 좀 돌아오셨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의 독자가 이제 15만 명 이상이 읽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드백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실전에서 도움이 될 이야기를 담고 또 사례들도 더 다양하게 담아서 3년 만에 숙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정말 응축되고 숙성된 그런 책입니다. 또 이 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고슴도치로 예민한 분들을 형상화했죠. 예민한 분들이 겉으로는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서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만 실제 마음은 너무 귀엽고 따뜻한 분들이거든요. 예민한 분들의 특성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이 예민하고 어머님이 예민하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족 간에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요.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자기 목소리로 즐거운 얘기를 들려주고 하면은 그 목소리가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예민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의 예민함 같은 경우는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개선이 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게 치료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점이나 개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성을 보면은 아예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부터 그래요. 울으면 그치질 않아요. 좀 크게 되면은 분유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밤에 안 자고 주로 낮에 자고요. 학교에 가면은 애들하고 또 사귈 때도 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요. 외부 자극에 이렇게 민감한데 그걸 잘 컨트롤하면은 오히려 남들이 없는 능력으로 발휘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좀 에너지 고갈이 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좀 방전이 되는 걸까요? 소리에도 민감하고 시각적인 자극, 대인관계에 다 민감하거든요. 주위의 자극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어라는 게 있어요. 속어. 그게 뭐냐면은 계속 소리가 나면 어느 순간은 둔감해져요. 냄새도 계속 나면은 잘 느껴지지 않죠. 예민한 분들은 더 느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자신이 계속 그 긴장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각성을 유발하게 되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형별로 나눠 주셨던데요. 여기서도 좀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민한 사람들의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감각 처리에 민감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에 민감한 건데요. 아주 작은 소리가 아주 거슬리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민감한 게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게 혹시 나랑 관계가 있는지, 나 때문에 힘든지 이런 걸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말할 때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차이에 민감한 게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음악과 음악 간의 차이를 안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느껴서 더 좋은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을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도 민감하죠. 내가 하던 일이 바뀌거나 직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한다든지 환경이 있을 때 적응을 금방 하기 어려워요. 감각 처리가 좀 민감하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 걱정이나 불안, 아주 흔히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더 많이 느껴요. 예전에보다 워낙 자극이 많다 보니까 각성이 돼서 못 자는 것도 있고 밤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보면은 사람이 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악순환의 고리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이 상담소에서는 예민한 사람들을 뇌 과학으로도 좀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보통 사람의 뇌와는 조금 다른 구조일까요? 흔히 지금 MRI를 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들은 기억이나 영상을 이 조그만 뇌에서 어떻게 다 저장을 할까요? 그렇죠. 요런 기억은 요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요거는 저장을 하고 99%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떤 기억은 남기느냐? 내 생존에 필요한 기억이에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빨리 꺼내서 대응을 해요. 방어 기제를 좀 발휘하는 그렇죠, 방어 것이네요. 기제. 네. 그러면 이렇게 변연계가 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은 걸 자꾸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예민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목소리에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고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목소리 좀 부드럽게 하고 작게 하면서 하면은 훨씬 편안하게 생각해요. 예민한 분들이 있으면 그 주변 분들과 특히 뭐 배우자의 어떤 노력들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처법이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예민성이 어떨 때 예민한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예민한지를 파악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자꾸 바꾸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그 안전기지, 그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이 민감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건지 아닌지 그 경계가 모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꾸. 대인관계에서 예민한 분들은 좀 자존감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바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게 두려움이 있을 땐 내가 가지고 있던 안전기지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안전기지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잘 컨트롤해야 컨트롤하고 돼요.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안전기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나만의 장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 비법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민하다는 것이 차이를 인식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좋거든요. 예민한 분들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되게 커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지 이런 아이디어 사이에 이렇게 링크가 잘 돼요. 내가 하는 일에서는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지만 쉴 때는 완전히 오프가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성격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서 발휘할 방향만 잘 정한다면 얼마든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예민할까 고민하는 분들께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매우 예민한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최근에 또 여기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더 예민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예민한 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새롭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집에서 좀 나오셔서 숨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이 매우 예민한 분들께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긴 좀 아쉽죠. 그래서 저희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홍진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특별한 컨텐츠 계속 늘어나는 프로 예민러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예민 전문가이신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예민과 관련된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